율리시스 평화의 방패 율리시스 우주의 선장. 국내명 우주선장 율리시스, 원제 율리시스 31은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에 걸친 귀양 모험담을 그린 오디세이아를 모델로 한 SF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서 율리시스 31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 31세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형사 가제트와 그의 스피노프 꼬마 탐정 가제트를 제작했던 프랑스의 DIC 엔터테인먼트와 간바의 모험, 보물섬 등을 제작한 일본의 도쿄 무비 신사가 1981년 합작하여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배경과 특수 효과에 컴퓨터 그래픽스, 일명 CG를 사용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죠. 당시로서는 한 회당 우리 돈 2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도 대단히 유명한데, 그만큼 81년작 치고는 특수 효과나 애니메이션 작화가 훌륭하지만 들인 돈에 비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해 조금은 아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KBS를 통해 처음 전파를 탔으며, 그로부터 8년 후 1995년 다시 재방영했는데, 저의 기억 속에 이 95년 방영판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화려한 작화의 애니메이션들이 우후죽순으로 국내에서 방영되던 시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81년작이었던 율리시스는 어린 제가 봐도 와, 저거 되게 오래된 애니메이션 같다 했었는데, 역시나 많은 시청자분들께선 이 작품을 오프닝 정도만 기억하고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많죠. 우주를 배경으로 작품의 분위기 자체가 어둡고 어려운 느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율리시스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시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바로 오프닝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상 시작 부분에서도 다들 보셨듯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오프닝 곡의 가사와 리듬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노래는 1995년 재방영 당시에 KBS에서 새로 녹음한 버전으로서 김봉환 선생님께서 부르셨는데요. TV 유치원 하나둘셋의 동요 아저씨로도 나와 우리들에겐 친숙했고, 여러 애니메이션 노래들을 불러 유명했지만 단연 이분의 1티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의 타이틀곡이 있죠. 우주선장 율리시스의 감독은 나가하마 다다오인데요. 그는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요시유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낭만파 로봇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수작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용자 라이딘, 컴배틀러, 볼테스, 투장 다이모스, 달타니어스 등 정말 기라성 같은 로봇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다오 감독은 이 율리시스를 제작하는 도중 가나미 발병, 향년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이 작품은 그의 유작으로 남았죠. 주인공인 율리시스는 그 당시에도 흔치 않았던 꽃중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광선검을 사용하고 있고, 방패도 그 당시 보기 힘들었던 AT-필드급 방패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보면 나름 멋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모험적인 설정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최소 로봇 정도는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갑전기 드라고나와 사무라이 트루퍼 사이에 편성되어 방영했었는데 인기도 별로 좋지 않고 진짜 대자개니 사이를 때우는 식의 방영이라 총 26화 중 13화까지밖에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시 재방영을 통해 26화 전편을 방영했지만 일본 내에서 인기가 너무 없어 지금은 상품이나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고, 오히려 프랑스나 미국 등 서구권 지역에서 자료를 찾는 것이 더 수월할 수준이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95년 방영했을 당시에 재미있게 본 제 또래 형님들이 계실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우주함선 오디세이오의 메인 컴퓨터인데 여성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늘 위험에 처한 율리시스에게 조언을 하는 듯한 느낌을 취하는 보이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I have run a total scan. This planet is not entered in any of my memory banks. Data recording programmed. 아마도 아테나 여신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듯한데 항상 단호하고 컴퓨터답게 냉철한 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호하고 선 긋는 캐릭터라는 설정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당시에는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같은 편이지만 같은 편 같지 않은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했던 또 하나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작품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친구들이 보면 설정이나 풍기는 분위기에서 어둡고 암울한 면을 보이고 있어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관심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슷한 설정을 가진 2002년에 방영했던 올림푸스 가디언이랑은 정말 상반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애초에 장르도 그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SF 애니메이션이면서 타겟팅을 어린아이들보다는 청소년 혹은 어른들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라틴식 발음으로 한 율리시스가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것으로 시작해 매화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캐릭터들이 전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설정과 스토리를 현대식으로 각색해 나올 뿐 전반적인 내용은 원작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기억 속에 스토리 따윈 남아있지 않은 이 율리시스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율리시스는 트로이 행성을 떠나 아들 텔레마코스, 아들에게 선물로 준 로봇 노노, 그리고 많은 선원들을 데리고 우주선 오디세이오를 타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헌데 1025 경로에 미지의 행성이 발견되고 강한 빛을 지닌 무언가가 오디세이오로 다가오는데요. 그러곤 아들 텔레마코스를 납치해갑니다. 아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본 율리시스는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 그 빛을 쫓아갑니다. 한편 납치된 텔레마코스는 정신을 차리는데 이곳엔 누미노어와 그의 동생 유미라는 조트라 행성의 외계인들도 함께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이 사이클롭스라는 기계 괴물을 만들었고 이곳에 있는 광신도들은 어린이들을 이렇게 붙잡아 사이클롭스의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율리시스는 노노와 함께 이곳으로 도착. 로봇 사이클롭스에 대항해 전투를 전개하는데요. 노노와 율리시스의 하드캐리로 사이클롭스는 폭파되고 광신도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이클롭스를 죽였으니 포세이돈의 분노와 신들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사이클롭스는 노노가 죽였는데 무사히 아들과 조트라 행성의 외계인을 구한 율리시스는 오디세이오로 돌아와 다시 지구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순간 신비로운 기운이 우주를 감싸더니 내부에 있던 선원들은 전부 돌처럼 굳어버리고 잠시 수리를 하러 나갔던 율리시스와 회복실 캐리어에 들어있던 유미와 아들 텔레마코스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요. 신 제우스는 율리시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oever dares defy the will of Zeus must be punished. Odyssey will wander among world unknown until they find the kingdom of Hades. 이에 율리시스는 아들과 외계인 그리고 로봇 노노와 함께 하데스의 왕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우스 신은 율리시스가 하데스 왕국까지 향하는 길에 거쳐가는 행성 사람들을 현혹시켜 율리시스를 위협하지만 여러 고생 끝에 하데스의 행성에 도착하게 된 율리시스. 하데스의 왕국답게 모두 죽은 사람들만 있었고 율리시스는 신들의 신전으로 들어가 약속대로 동료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지구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동료들을 남겨두고 너 혼자만 집에 가면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고민하는 율리시스. 하지만 주인공답게 동료들을 포기할 수 없다며 평생 이곳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우스는 This man has overcome all obstacles, passed every test, survived all our trials. The promise of Zeus will be honored. Take your companions and return home. 이렇게 율리시스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나름 오프닝의 이펙트 하나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우주선장 율리시스, 원제 율리시스 31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철학적인 요소와 심도 깊은 뜻을 전달하고 싶었던 이 율리시스. 여러 아쉬운 점도 많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수작, 명작 반열에도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하는 이 율리시스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댓글로 많은 추억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